자, 오늘은 이제 다음 내용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뭐 난이도로 따지면 높진 않습니다. 일단 결국 방정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순서가 처음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죠. 일명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두 가지였죠.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2차 방정식이 근은 안 궁금한데 근의 형태만 궁금할 때. 그래서 근의 뭐 형태,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이런 거 하는 걸 이제 판별식으로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은 또 안 궁금해. 근데 이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가지고 이제 문자를 구해야 돼.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였죠. 그리고 또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고 해가지고 켤레근 얘기도 했었죠. 그렇게 큰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너네가 개념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야지 너네가 문제를 봤을 때 뭘 쓸지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말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뭘 배우는지를. 자,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결국 똑같아요. 첫 번째로 배우는 거는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결과적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근데 이제 3, 4차는 다행히도 근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근데 이제 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그냥 실제로는 있긴 있어요. 실제로는 있긴 있는데 뭐 쌤도 딱히 보진 않았지만 논문 한 페이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3, 4차 방정식을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별식도 없어요. 3, 4차 방정식만의 판별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너뛰고 그럼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있어요. 근데 3, 4차 중에서 3차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만 배웁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뭘 배운지 얘기해 봤고요. 이제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당연히 첫 번째. 너네 곱셈 공식 배웠죠? 곱셈 공식 배우면서 이제 인수분해까지 공식도 좀 외워봤었죠. 근데 거기서 특징이 제곱뿐만 아니라 세제곱도 등장을 했었지.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공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인수분해가 너네가 공식으로 안 됐을 때예요. 공식으로 안 되면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네 글자. 조리제법. 조리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항등식 단원에서 이제 나머지 정리할 때 배웠었죠. 그걸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요. 그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치환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유형이 추가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비해서 내용이 반토막인데 거기에 대한 유형은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찍 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라고 돼 있고 3차 방정식이 보입니다. 그 3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딱 두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식, 조리제법. 둘 중 하나예요. 딱 봅시다.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세요. 공식 보입니까? 안 느껴지죠? 그럼 바로 조리제법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조리제법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요. 근이 무슨 뜻이죠? 등식을 만족하는. 그렇죠.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죠. 그럼 우리는 등식을 만족하고 싶은 거니까 0이 나오게 하는 x를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좀 너네가 이제 그 말들이 익숙해졌으니까 조금 추가 설명을 할게요. 근이라는 게 0 나오는 건 무조건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x에다가 몇 넣었을 때 1이 나왔어. 그것도 근이에요. 그래서 근은 0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등식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 조리제법으로 풀어야 돼 무조건. 그럼 조리제법으로 풀려면 우리 니은자 이렇게 깔아서 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하죠. 근데 그 숫자는 원래 너네가 처음 배웠을 당시에는 알려줬어요. 뭐 x-2로 나눠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2를 가지고 니은자 깔아가지고 진행을 하잖아. 근데 뭘로 나누라고 써있어요? 안 써져 있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찾아야 돼. 그럼 뭘 직접 찾는 거냐면 나는 다시 몇이 되게 하고 싶어. 0이 되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럼 x의 적절한 숫자를 찾아서 x에 대입을 해서 0이 나오게 하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그 스타트가 뭐냐면 1입니다. 1 넣읍시다. 0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이걸로 둘째법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1 넣었을 때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럼 그랬을 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됩니다. 안 될 수도 있겠죠. 2를 넣으면 됩니다. 안 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됩니다. 안 됐죠. 3 넣으면 됩니다. 안 됐죠. 마이너스 3 넣으면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넣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거의 99%의 문제는 1, 마일, 2, 마이 중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정말 1%의 확률의 문제를 맞닥뜨려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요. 넣을 수 있는 숫자 후보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1, 마이, 2, 마이 이렇게 넣잖아. 원래는 넣을 수 있는 숫자를 후보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후보에서 넣었더니 안 됐어. 그럼 얘는 조리제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스킬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이건 따로 적어주시면 돼요. 뿔마 3창 개수분의 3창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걸로 우리가 대입할 숫자를 원래 후보를 정하라고 합니다. 원래는 교과서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그럼 나온 게 한번 연습이나 해볼까요? 3차 계수 몇이죠? 1입니다. 물론 4차 방정식이면 이게 4차가 돼요. 또 나중에 복습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4도 적어줍시다. 그럼 3차 계수가 1이죠. 그럼 1의 약수는 뭐예요? 1이죠. 그래서 풀마 1분의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몇이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떼버리고 얘기하세요. 2죠. 왜냐면 여기 앞에 풀마를 적어놔서 굳이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2의 약수는 1하고 2죠. 그럼 이렇게 하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각각을. 그럼 1이랑 2가 등장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앞에 풀마를 적어주셔서 이렇게 후보는 총 4가지가 등장합니다. 4가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1 마일, 2 마이 요 중에서 답이 나왔던 소리예요, 원래. 오케이? 근데 이 4개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중에 하나는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우린 1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랜만에 하네요. 3차항 계수 쓰고 2차항 없으니까 0 체크해 주시고 1차항 체크해 주시고 상수항 체크해 주시고 니은자 깔고 1 깔고 1 깔고 1 깔고 1 깔고 1 깔고 2 깔고 2 깔고 0.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0 나오게 하는 x를 찾았는데 0이 안 나온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수분해 마무리 해주시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까지라고 적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그는 확실하게 몇이 보이네요. 1이 보이죠? 자, 그럼 이 친구 봅시다. 이 친구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플러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왜냐? 2차 방정식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x가 1 또는 x 근의 공식 쓰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겠죠? 그럼 마이너스 7이 나오기 때문에 7i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니까. 자, 별 문제 없습니까? 여기까지? 자, 다음 갑시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연습? 4차항 계수 몇이죠? 그러면은 2의 약수는 1, 2죠.
그리고 상수항 2네요 똑같이. 그럼 또 1, 2를 쓰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후보를 잡으면. 그럼 순서대로 써보면 풀마 1, 풀마 2, 풀마 2분의 1, 풀마 1이니까 뭐 여기 써있으니 안 쓰겠습니다. 그럼 이 6가지 중에 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다 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몇부터 넣어보냐면 당연히 1, 마일부터 넣어봅니다. 근데 여기 분수가 나왔죠? 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 넓이. 정말 옛날에 한 10년 전, 10몇 년 전 수학에서는요 분수 넣는 경우 있었어요. 네, 근데 확실하게 해줄게요. 현재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분수 넣는 건. 자, 그럼 바로 1 넣어볼게요. 그럼 1을 넣어보면 2 빼기 1 빼기 6 빼기 1 더하기 2 됩니다. 자, 대충 계산해도 0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패스. 그럼 바로 마이너스 1 넣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2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할 때 0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조리제법을. 마이너스 1로 할 거고요. 그럼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니은자 깔고요. 자, 마이너스 1 써주고요. 2 마이 마3 3 마3 3 2 마이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리제법의 장점 이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수 오랜만에 합시다. 요거 몇 차식이죠? 3차식이고 x제곱 x세제곱 x제곱 x 상수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결과적으로 3차이기 때문에 또 조리제법을 써야 돼요. 사실 인수분해를 하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니은자를 깐 겁니다. 대충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가 3차항계수고 여기가 3차항계수고 여기 1차 상수항이죠. 그러면은 뭐 그냥 치워치워. 몇 넣으면 0 될까요? 1 넣으면 이렇게 돼. 2 마삼 마삼 2야. 1 넣으면 0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몇 넣어보면 좋겠어요? 말 또 넣어보면 좋겠죠. 해볼게요. 안 되면 다른 숫자면 되는 겁니다. 그럼 2 마이 마오 딱 봐도 안 되게 생겼는데? 잘못 쓴 거 아니죠, 쌤? 잘못 안 썼네요.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럼 2로 해볼까요? 2 4 1 2 마일 마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나오네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막혔어요. 쌤 모르겠어요. 이거 죽는 거죠. 이제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 마무리해볼게요. 마이너스 1 2니까 처음에 쓰는 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적겠죠? 그 다음에 여긴 2차식이니까 2x제곱 x 마이너스 1란 봅니다. 그 친구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느낌상.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수가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2, 1 깔고 1, 1 깔고 마이너스 누구 주고 위아래 위에 줘야겠죠? 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요. 자, 이쪽으로 쓰면 2x 마이너스 1 이쪽으로 쓰면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0이 되게 하는 근 다 찾아보면은 마일 2분의 1 마일 이렇게 총 4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4차 방정식이니까요. 어려운 거 없죠?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 아픔 얘기하세요. 손 살짝 이렇게 드세요. 네? 아,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이 몇 번 나왔네? 그래서 이거 답 최종적인 답 쓸 때는 이렇게 중근 해줘야겠죠. 자, 뭐 딱히 더 설명할 거 없고요. 손 뒤집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번을 통해서 이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3, 4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과 다르게 이제 유형 그 개념이 절반밖에 안 돼요. 2차 방정식에 비해서. 그래서 유형이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딱 보면 자 우리가 요 방정식을 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딱 봤을 때 똑같은 게 보이죠? 네, 뭘 이용해야겠네요? 치환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를 a라고 치환을 해주시면요. a 곱하기 a 플러스 1 마이너스 56은 0까지 될 거고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적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돼요. 7, 8에 56. 아 된다 했어요? 아, 미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했으니 이제 치환한 거 다시 대입. 하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자 근암산합시다. 이제 x 몇 나옵니까? 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나오겠죠? 자, 인수분해 머릿속에서 해보시는 거 습관 들이셔야 되고 자 얘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답 내봅시다. 얘도 됩니다. 빠르네요. 1이랑 마이너스 7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가 등장하게 돼요. 자,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빨리 하려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을 위해서 연습한 거예요, 앞에서. 이걸 다 전개를 해야겠죠? 짝지어야겠죠? 누구랑 누구? 아우, x 얘기하면 힘들어요. 숫자만. 그렇지, 이거랑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전개한 다음에 치환 이용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할게요. 자, 보시면 얘는 이런 식으로 짝을 지었어요. 짝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치환을 한 겁니다. t로.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전개했더니 다음과 같이 됐고 그럼 얘는 11 곱하기 3 하면은 더했을 때 14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했고 자 얘는 지금 t값을 얘기하긴 했지만 쌤은 이것보다는 여기다가 t에다가 바로 치환한 걸 다시 대입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치환했었습니다. 그럼 치환한 거를 대입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나와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죠? 딱 봐도 인수분해니? 얘도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근해 공식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짧게 해설지 보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울 거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4차 방정식 해놓고 두 실근에 곱하랬죠. 그럼 이거 뭐예요? 여기서 근 찾아가지고 실근인 것만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4개 중에서 실근 2개를 찾아서 곱해가지고 답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문제랑 아예 똑같은 겁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이제 우리가 다 앞에서 준비해왔던 애들입니다. 자, 이런 식을 일명 무슨 식이라고 불렀었죠? 보기차식. 네, 이게 보기차식이라는 친구입니다. 4차, 2차, 3차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기차식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두 가지 자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차식 인수분해 하듯이 그냥 인수분해 해라 가 있었고 그게 안 됐을 시에 두 번째였죠. 어이! 어디다 대고 졸고 있냐? 보지 마라. 자, 두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이 있었죠. 네, 그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친구 딱 2차식처럼 생각하면 인수분해 가능하죠. 네, 마이너스 3하고 2로 됩니다. 단 할 때는 여기 x제곱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죠?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는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이렇게 정수 범위가 나올 때까지만 인수범위랍니다. 여기서 바로 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0 되려면 x가
뿔마 루트 3이면 되겠죠? 아니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가 0 되게 하는 x 있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i라는 친구가 있죠? 예, 그래서 풀마 루트 2i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루트 2i를 제곱하면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등장하겠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4개고요. 자, 다음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딱 봐도 인수분해 돼 보입니까? 예, 안 돼 보입니다. 더해서 1, 곱해서 1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오랜만에 복습하네요. 자, 우리 완전 제곱식 할 때 일단 끝에 2개에 집중을 합니다. 양 끝에 2개.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두 종류가 가능하죠? 2x 제곱 플러스 1로 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로 하든가 이렇게 둘 중 하나죠. 근데 플러스 x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뒤쪽에 뭐라고 적어야 돼?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빼기 x 제곱 쓰면 되겠죠. 아래쪽 같은 경우는 더하기 3x 제곱이라고 쓰겠죠. 그치? 근데 위에 게 될까 아래 게 될까? 우리한테 원하는 건 위에 거죠. 왜냐면 합차를 인수분해해야 돼요. 합차하려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 얘는 더하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버리고 앞에 3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내림차순 이쁘게 쓰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 둘이 뺀 거 쓴, 더한 거 쓴 거고 얘네 둘이 뺀 거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된다 손. 오랜만이라 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오시면 괜찮은 줄로?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돼야 안 돼요? 둘 다 근해 공식 써야겠죠. 근데 이제 너네도 슬슬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조금씩 엿배기로 하자. 실근 나올까 허근 나올까? 네. 할 때 혹시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것만 하겠네. 자, 그걸 세 글자로 뭐라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실근 나올지 허근 나올지 할 때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또 근해 공식 써서 이제 판단하잖아 원래는. 근데 판단만 해보라고 했잖아 쌤이. 근 구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판단만 해보랬으니까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에 대한 거는 판별식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비제곱만 4이 시하면 되잖아요. 음수 나오니까 허근이네. 얘도 물론 허근이네요. 그러니까 답이 허근이 4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 작업을 너네가 이제 뒷단원 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다시피 여기 허근 4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랜만이니까 또 강조. 이런 것도 보기자식입니다. 2차항 없다고 보기자식 아니에요. 그냥 4차, 2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짝수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보기자식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얘는 지금 안 할 겁니다. 이거 딱히 시험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요. 얘는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X해둡시다. 얘는 내가 2회차 할 때도 딱히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내신 때나 할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은 유형이라, 이거 안 나오는 유형이라 요즘. 넘어가고 필수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까지는 근거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뭘 염두에 두면 되냐면 너네가 2차 방정식에 했던 유형들을 얘기해봐라고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래도 2차 방정식 풀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들 있죠? 그게 2차 방정식 대신 2차라는 이름 대신 3차랑 4차라는 단어로만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풀이 똑같습니다. 자, 가보자. 자, 무슨 말이었어 이게? 자, 3차 방정식에 한근이 몇이라고 돼 있니? 2라고 돼 있어요. 이 근을 알려줬죠? 근이 뭐였어요?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었죠? 그러면 2를 대입하면은 이 등식은 성립할 거야 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a라는 문자가 있어. 그럼 a를 구하려면 문자가 하나니까 식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시간화가 등장할 거니까 2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똑같아. 2차 방정식 하는 거랑. 그럼 2 대입하면 8 빼기 12 빼기 2a 더하기 2는 0이 될 겁니다. 뭐 a는 암산할게요. a는 1이 나. 예.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마이너스 1. a 구했어요. 넘기면 되니까 계산해서. 근데 문제가 나머지 두 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두 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일 건데 하나는 알아 몰라? 알아야 돼. 써있잖아. 문제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방금 말한 게 거기서 생각을 했다. 문제 참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수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에 주어진 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때 가서 뭐 딴 거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자, 한근이 2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 개, 2를 제외한 두 개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3차 방정식인데 근 구하는 거잖아, 결국. 그럼 우리는 뭐 아닌 거밖에 없어요. 근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 아니면 조리제법이라 했죠. 딱 봐도 공식 못 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쓸 거야. 그럼 조리제법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 숫자 대입한다 했죠. 그럼 몇부터 넣을 건데요? 라고 얘기한 순간 마찬가지 문제처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라고 해야 돼요. 이러면 이해돼요, 이제 이렇게 들으면. 왜? 알려줬잖아. 얼마나 친절한 문제냐. 2 들어가면 0 돼? 이거 알려준 거잖아. 이렇게 참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중딩티 벗어. 민지 알았지? 자, 그래서 조리제법을 이렇게 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조리제법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답니다. 여기서 2라는 거는 문제 나온 거겠죠?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나오겠죠? 딱 봐도 인수분해 돼야 한대요? 계속하는 이유는 너는 익숙해지라고. 친숙해지라고 정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식 쓰면 돼.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다. 괜찮죠? 그리고 5-2번하고 5-3번은 쌤이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네요. 좀 해야겠다. 자, 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3차 방정식 문자가 있죠. 근데 서로 다른 세 근을 알려줬어요. 근을 3개는 알려줬는데 뭐 사실은 몇 개밖에 안 알려준 거야. 하나밖에 안 알려준 거죠. 2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A 구할 수 있겠죠. 그럼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A 더하기 2 더하기 4A는 0이 될 거니까 10A는 마이너스 10이어서 A는 마이너스 1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머지 두 근인 알파랑 베타를 찾아야겠지. 그럼 조리제법을 해야겠네. 근 찾아야 되니까. 그럼 몇으로 조리제법 할 거야? 이제 그만 낚여야 되겠죠? 2로 바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 써볼게요. 처음에 1이고 다음은 A니까 마이너스 1 적어주고 다음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2 해주면 1, 2, 1, 2, 2, 4,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리제법 완료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또 적히게 될 건데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곱해서 2 더해서 1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그럼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잘하는 친구, 부족한 친구, 좀 열심히 하는 친구 이렇게 나뉩니다. 문제 끝을 보세요. A는 알죠? 알파, 베타 뭐 하래요? 더하래죠. 두 분의 합하란 소리예요. 2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근 2고 알파, 베타는 이제 여기서 등장할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둘을 더하라네. 그럼 두 분의 합하는 거잖아. 그럼 근의 공식을 왜 써?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지. 그래서 두 근의 합,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어서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아?
이게 너네가 가장 이제 늦게 뭐라고 해야 될까? 늦게 익숙해지는 유형이 이런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 근 얘기를 했잖아. 그럼 너네는 근을 구해야 된다라는 감각이 있어요. 근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 근데 쌤이 막 2차 방정식 때도 얘기했잖아. 뭐 근이 궁금해 안 궁금해 이런 식으로 뭐 판별식 뭐 근각계성 얘기했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너네가 그 중학교 T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무조건 근을 찾았어요. x 몇이고 x 몇이고 무조건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나쁘게 말하면 찌들어 있어가지고 너네가 이제 알파 베타 두 근이라고 했네? 그럼 둘이 더하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알파 베타가 두 근이니까 그 두 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네도 모르게 자꾸 근의 공식 쓰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바꿔야 돼요. 그러면 너네의 그 일단 시간도 부족해지고요. 속된 말로 어디 가서 수학 잘한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문제 끝에 두 근의 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나는 근을 구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 가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돼요. 이해합니다. 근데 나중 돼서 이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쌤이 얘기를 할 거야. 아마 그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근 다 구하라는 문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위한 연습이야. 이제 너네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방정식 문제 풀 때 있죠. 이거 못 써요 말로. 그냥 들으셔야 돼요. 자주 얘기할 거야. 방정식 나왔고 근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문제 풀면 안 돼. 문제 끝까지 읽으세요. 문제 끝까지 읽으세요. 중학교 T를 못 받는 두 번째가 이거예요. 문제 끝까지 안 읽어요. 뭐냐? 문제 딱 봐요. 딱 여기까지 봐. 나 했던 거네. 그리고 풉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 쌤 답 안 나와요. 안 읽었잖아. 뭐 이 문제는 안 읽어도 풀 수는 있겠지. 뭐 근의 공식 쓰면은. 그지? 근의 공식 쓰면 답을 낼 수 있는데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계속 하다 보면요. 문제 끝까지 안 읽어가지고 그 끝에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걸 안 읽고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놓고 질문해요. 모르겠대요. 그럼 거기서 1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에서 그러거든요. 많이 그러진 않아 또. 그럼 두세 문제에서 내가 다시 물어봐요. 너 문제 뭐 구하래? 이제서야 봐요. 그때서야. 그러고 나서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또 끝까지 보라고 해놓고 방금 쌤이 잔소리했던 것처럼 한근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 이거 2 대입해서 A값 구한 다음에 조리제법 할 때 몇으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1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처음에. 나쁜 게 아니야. 다시 말할게. 지금은 내가 나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쳐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문제 참여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긴 읽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문제를 읽으면서 이걸 쌤이 두 글자리 설계라는 걸 얘기해요. 설계라고 하는데 봐봐. 얘에서 한번 끊긴 끊어요. 가능하면 쉼표에서 많이 끊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쭉 읽어요.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요. 다시 읽고요. 바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읽고 일단 끊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끊었으니까 여기서 식 하나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라는 게 문제가 길면 쌤이 엄청 끊는 연습을 해요. 그 끊는 연습을 하고 그 끊을 때마다 뭐냐면 식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끊고 앞에 봤지. 한근이 이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답내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근이 2니까 뭐인 거야? 대입할 수 있겠네. 그러면 대입하면 A 나오겠지. 몇인지 계산 안 했어요. 나오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리고 문제는 뭐래? 나머지 두 근 구하라고 했지. 그럼 나머지 두 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네? 한 근 알고 A 구했으니까 조리제법 쓰면 알아서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문제 푸는 거야.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너네가 해야 되는 자세가 문제가 일단 길어. 어려운 문제는. 그럼 길면 끊어. 끊고 나서 설계를 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겠지. 할 수 없는 거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그걸 채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럼 끊어놓고 거기서 식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되겠지. 만약 문자가 3개야. 그럼 기본적으로 3번 끊겠지. 문자 하나다 식 하나라고 했으니까. 식이 3개 나오려면 끊었을 때 식 나온다. 그 연습이 이제 특강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자, 이렇게 했어. 자, 일대 잘랐어. 그러니까 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쉼표에서 자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쉼표에서 안 자르는 것도 있거든요. 쉼표가 없는데도 자르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연습이 안 됐고요. 보면은 4차 방정식 나와 있고 두근 마이너스 1이랑 1이 나와 있지. 그리고 나서 문제 뭐래? 나머지 두 분의 곱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읽었죠? 그리고 잘랐죠?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로. 그럼 다시 한번 읽어요. 단 여기까지 읽어요, 이제는. 그럼 여기가 식 하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 두근이 마이너스 다시 여기 읽으면서 쓱 스캔. 문자 2개, 나 식 2개 필요하네. 두근이 마일, 대입하면 AB 문자 2개 걸 수 있겠네. 계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뭐야? 나는 구할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럼 난 구했네. 그럼 이제 뭐 할래? 나머지 두 분의 곱을 구하래죠.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 쓸 수 있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넣고 1 넣어서 계산해서 연립해서 AB 찾고, 그럼 AB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랑 1로 조리제법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남은 식에서 근이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근각에서 관계로 두 분의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학은 풀어야 돼요.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엄청 어려워. 말은 쉬워. 근데 그걸 위한 전제가 딱 하나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개념. 그 다음이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문제 풀면서 안 됩니다. 개념을 평소에 딱 숙지하고, 아까 쌤이 그 2차 방정식 아까 정리해줬잖아요. 2차 방정식 뭘 배웠다. 그게 너네가 자연스럽게 돼야 돼. 내가 말했을 때가 아니고. 근데 여전히 지금 너네 현재 보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네는 안 한다니까. 근데 그걸 하면 수학을 잘한대. 근데 본인 잘하고 싶대. 그럼 그거 해? 안 해, 잘. 물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 이거 전체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대다수는 안 하겠죠. 몇 명 되진 않지만. 개념을 계속 봐요. 개념을 보고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를 정리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스스로. 그러고 나서 그래야 문제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아까 설계 있죠? 그걸 드디어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외우려 하지 마세요. 중학생 티 그만 벗으셔야 됩니다, 이제. 알지? 전국에 있는 95% 학생들이 다 잘못 공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90%는 너무 오버했다. 90%. 다시 말할게요. 그 연습은 특강답니다. 지겹도 모르겠대요. 내가 지금 각 잡고 만들고 있거든요. 뭐.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것도 한번. 근데 문제가 너무 짧아서 뭐 설계라는 것도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조금씩 적용시켜 봅시다. 자, 문제 좀 봅니다 일단. 3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도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쉼표 없을 때 자르는 구간입니다. 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빠바박 떠오르는 게 있어 하나. 판별식은요. 물론 3차지만 그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모두 구하라고 돼 있네. 그럼 k가 여러 개 나오겠네. 자, 여기까지가 딱 설계.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자요. 자, 3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죠? 그럼 중근을 갖는 거니까 일단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원래 판별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근데 3차 방정식이잖아. 판별식이 있어? 쓸 수 있어? 없다고 했잖아. 그럼 이 상태는 못 쓰지. 그럼 우린 근을 찾아야 돼요, 결국. 2차 방정식이었으면 근을 왜 찾아요? 판별식 하면 되죠. 근데 3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근을 찾아야 돼요. 그럼 조리제법을 해야겠죠. 근데 보니까 문자가 있죠. 그럼 조리제법을 못하나? 아니에요. 문자가 있으면 오히려 조리제법이 더 쉬워요. 뭔 말이냐?
3K하고 X 있고 마이너스 3K 있죠.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자만 없앤다는 생각으로 X 대입해보세요. 3KX랑 마이너스 3K죠. X 몇 넣으면 없어질까요? 1 넣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실제로 이제 1 넣어보는 거야. 진짜 다 없어지는지. 그럼 1 넣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등장하지. 없어지지? 마이너스 3K. 아니, 플러스 3K. 마이너스 3K니까 3K가 없어졌지? 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을 때 방금 유형은 근을 알려줬어. 몇 넣으면 0 된다고. 알려줬잖아. 뭐 2 아까 뭐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안 알려줬지. 몇 넣으면 0 되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 문자에서 오히려 쉽다고. 문자에서 못해가 아니야. 문자에서 오히려 쉬워요. 알겠죠? 자, 그럼 1로 조리제법을 할 겁니다. 그럼 1 쓰고 0 쓰고 3K 마이너스 1 쓰고 마이너스 3K 쓸 거고, 그 다음 1 쓰고 1 쓰고 1 쓰고 1 쓰고 1 쓰고 3K 쓰고 3K 쓰고 0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K는 0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얘들아, 오해하면 안 된다. 설계한다 해서 모든 문제 다 푸는 거 아니다. 너네는 왜냐면 유형을 공부를 아예 안 했다.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렇다고 설계한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개념을 일단 확실하게 알고 그다음에 유형으로 조금 연습이 되고 그게 쌓여서 이제 설계 작업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혹시나 또 이거 뭐 이해 안 된다 어쩐다 할까 봐. 그건 정상입니다. 나오자. 자, 다시 우리 목표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가져야 됩니까, 제가? 중근 가져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중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중근의 뜻이 뭐죠? 뜻. 너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뭐 중근이 나왔을 때 아이디어였고요. 중근은 줄임말이에요. 중복된 근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럼 중근을 가지랍니다.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일단 그럼 우리 근이 중복돼야 돼요. 근데 얘를 보니까 근을 하나 압니다. 몇이 딱 눈에 띄게 하나가 있어요. 1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목표 우리는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몇을 근으로 갔는지 나는 모르죠 지금. 근데 만약에 1을 근으로 가졌으면 여기서도 1이 나왔고 여기서도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1이 뭐 되는 거야 이제? 중복이 돼서 중근을 갖겠지. 이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그럼 얘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 어떻겠어요? 완전 제곱식이 만약에 됐어요. 그럼 중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갑니다. 첫 번째, 여기서 1이랑 근이 나왔지. 그럼 얘가 1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럼 1을 가지면 중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1을 안 갖겠대요. 안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을.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됐던 거야. 그럼 여기서도 중근을 갖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1이 중근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해서 0 되면 되겠죠?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럼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3K가 0입니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진짜 어떻게 갔는지 궁금하다. 한번 넣어보자, K. 원래 넣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이니까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넣으면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안 적어도 돼요. 자, 이렇게씩 되겠죠. 그럼 여기서 1이라는 거 나오고 여기서 1이랑 마이너스 2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1이 중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1이 중근이 아니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얘가 1을 근으로 안 갖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쓰면요
1 빼기 12k는 0이니까 k는 12분의 1 나옵니다. 짝수 판별식 안 돼가지고 그냥 판별식 쓴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궁금하네요. 넣어봐야겠죠. 그럼 k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4분의 1이 나온대요.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럼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몇을 중근으로 갖는 거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중근으로 갖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근 나오든 얘 자체가 중근이 되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라. 그래서 문제에서 모두 뭐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이건 뭐 설계라고 자실 것도 없는 이제 너무 짧은 문제였고요. 됐고 이게 조금 너네들한테 어려운 유형이라 한 문제 정도는 쌤하고 더 하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걸로 갈게요. 6-1번 6-3? 6-3번으로 갑시다. 자,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좀 이 문제에서 설계를 할 것도 없지만 나름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잘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뭐 구하라고 돼 있어요? 합을 구하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쓰이든 안 쓰이든 염두, 근과계술 관계 쓸 수도 있겠구나. 합 곧 무조건이나요? 웬만하면 씁니다. 쌤도 이거 처음 풀어봐서 몰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설계 들어가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딱 여기까지만 딱 잘라보는 겁니다. 봤어? 자, 그럼 중근하고 다른 한 실근 가지라고 돼 있죠. 또 근 얘기하네. 판별식을 쓰고 싶어. 근 얘기하네. 근이 뭔지 안 궁금하니까. 근데 못 써. 3차. 아까처럼 근을 직접 찾아야 돼. 그럼 조리제법을 써야겠지. 원래 문자이네? 그럼 뭐 하라고요? 문자만 보고. 그럼 2mx랑 4m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x에 몇 넣으면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 나왔을 때.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실제로 0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돼요, 다.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넣으면 40.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2 더하기 4m 이렇게 되거든요. 다 없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2로 조리집합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문자 나오는 거 쉽죠? 생각하는 게 더. 그러면 1, 10. 자, 이건 분배해서 쓰고요. 4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럼 1, 마이, 8, 마 16. 2m, 마이너스 4m. 0. 딱 됐겠죠. 잠깐 완료합시다.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2m은 0.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 중근과 다른 실근인 거죠. 자, 그럼 우리 눈에 띄는 근이 하나가 있네요? 마이너스가 눈에 띄죠? 그럼 아까 두 가지 생각하라 했죠. 얘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서 마이너스 2가 중근이 되게 하든 얘 자체가 중근이 되게 하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라 했었죠? 그래서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 m값이 여러 개 등장할 거니 그걸 찾아서 더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마이너스 2가 중근이었다고 치자고요, 이제.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줍니다. 그럼 4 빼기 16 더하기 m은 0. n값은 12가 나와요. 그럼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진짜로 어떻게 중근하는지를 알아보자고요. 그럼 12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24
0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뭐요? 잘못 계산했다. 미안 여기 2m입니다. 2m 여기 2m이에요. 저기 2m인데 저기 m만 적어놨어요 내가. 네, 그래서 m 6 나옵니다. 6. 쏘리. 그럼 다시 대입하면은 12.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마이너스 2가 중분이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참고로 이건 그리스 로마 숫자 1입니다. 2고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자 마이너스 2가 중근이 아니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친구 자체가 중근이 돼야겠죠? 야 근데 판별식 이건 너무 안 써도 될 만큼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야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상수항이 몇이어야 될까요? 16이면 되겠죠? 만약에 안 돼요. 그럼 판별식 쓰세요. 괜찮으니까. 여기 16이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바로 쓸게요. 일단 8이면 되겠죠. 그럼 실제 중근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4가 중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m 두 개 나왔네. 더하라 했으니까 답이 14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보봅시다. 너네 이 문제 풀면서 근각의 제곱이 썼습니까? 안 썼죠. 합 구하라고 했는데 안 썼죠.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 항상 염두를 해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네가 계산이 빨랐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니 민우? 자 넘어갑니다. 활용은 2회차에서 할 겁니다. 또 까먹기 전에 연습 문제 너네 안 해도 될 거 좀 체크할게. 1회차는 빨리빨리 넘어갈 거라. 잠시만요. 연습 문제에서 10번 X 그래 일단 어차피 2회 독에서 할 거니까 12번 X 크게 X 하면 큰일 났나잉? 다 할 거야 17번 X 네? 뭐 일단 됐네요. 뭐 실력은 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유형편은 쌤이 그 공지 올려주는 거 잘 받습니다. 야 그거 공지 자꾸 대충 보는 친구들 있다. 제대로 봐라잉. 그리고 공지가 이해 안 되면 나한테 톡 쏴.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막 내가 안 해도 된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래둘게. 그리고 미리 공지할게. 너네 이거 2단원 이게 총 이 책이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2단원 지금 후반 봐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2차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고요. 4단원이 행렬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우의 수는 잠깐 행렬이랑 경우의 수는 짧아요 내용이. 그래 그거는 생략할 겁니다 당장. 1회독 할 때는 2회독 할 때 다시 진행할 거예요. 너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방정식 부등식 쪽 그리고 곱셈공식 이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2회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안 했던 거 다 채워가면서 갈 거예요. 다시 개념 복습하면서. 그때 또 다시 곱셈공식 다시 한번 봅니다. 3분 남았다. 빨리 해요. 끝내야겠다. 시험 봐야죠. 잠깐만. 이거 음지가 몇 장? 에이씨 하나밖에 없어. 3명이죠 이렇게. 2개만 못 사면 되겠네. 너 좀 통하겠니? 아니면 또 빈장으로 낼 거야?
자, 보자. 자, 뭐 오늘 더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시간 우리 수요일에 뭐 배우는지는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방정식은 조금 익숙해졌나요? 두근해와 두근의 곱에 대해서? 네. 이렇게 3차 방정식도 근각계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행인 건 4차 방정식은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라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는 그거였죠? 근이랑 계수와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봅시다. 그럼 얘 이름이 뭐겠어요? 근데 이제 몇 개의 근이죠? 그렇죠. 세 근의 합. 왜냐면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세 개겠죠. 그럼 세 근의 합은 뭔가 친숙하다? 마이너스 a분의 b. 계수로 얘기하면은 3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 우리 그 두 근의 합은 뭐였어요?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였죠. 예, 똑같네. 그리고 너네 그거 기억나니? 그 두 근의 곱은 무슨 항이랑 무슨 항 계수를 보는 거였죠? 2차항 상수항이었죠. 자 보세요. 세 근의 뭐죠? 곱이죠. 그럼 얘도 보면은 a분의 d 도시는 쓰 말고 일단 a분의 d라고 돼 있죠. 그럼 보면은 3차항분의 상수항이에요.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얘만 새로운 거고요. 근데 여기 뭐 붙어 있어? 그게 이제 여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지. 2차 방정식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3차에서 있지.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에 내가 2회독 할 때 얘기할 거야. 규칙성이 있어. 짝수 차방정식이 있죠. 2차, 4차, 6차, 8차, 6차, 8차 다루진 않지만 그때 근들의 곱 있지. 그 곱은 플러스야 계수. 부호가. 근데 홀수차에 대한 모든 근의 곱이 있죠. 그때 마이너스. 근데 합은 다 마이너스. 이거는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얘만 이제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자, 근데 이제 가볍게 한번 이름 잠깐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 앞에 있는 애는 세 근의 합이고 얘는 세 근의 곱이었죠. 그리고 얘는 잘 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거 좀 나름 친숙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곱셈 공식 할 때 지겹도록 봤던 그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잖아 제가. 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두근끼리 곱의 합. 자, 또 길게 썼다고 이해 못하지 말고 두근끼리 뭐 했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근이야. 그럼 두 개끼리 곱해봐라면 알파 베타 곱할 수도 있고 베타 감마 곱할 수도 있고 감마랑 알파랑 곱할 수도 있겠지. 그걸 뭐 한 거야? 하나 더 한 거야. 이름 쉽게 이해되잖아. 그럼 마무리 이거 끝날게요. 자, 세근의 합은 다음 주에 다 증명합니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하고 3차항분의 2차항 두 근의 합이랑 똑같다. 그리고 두 근끼리 곱의 합은 3차항분의 1차항 하시면 됩니다.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리고 세근의 곱은 3차항분의 상수항하면 된다. 부호는 마이너스. 자, 권장되는 건 이겁니다. 이 순서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부호를 만약에 내가 헷갈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맞불막 이렇게 외웁니다. 2차 방정식은 맞불 끝. 3차는 맞불막 4차는 맞불 5차는 맞불막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울 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이어서 설명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는 건 수요일에 편하려고.